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막넘겼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이라고 명명을 했고,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정권은 종식되어야 되고 연장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신념 아래서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고, 그래 제야 세력의 일원으로서 결국 우파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에게 표를 모아주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저께 이 터진 사건 중에 하나가 2019년 7월 17일 저녁 늦은 시간에서부터 그 이튿날 18일 새벽 사이에 동해안의 NLL 선을 침범해서 남하한 북한 선박을 우리 군이 납포해서 간단한 조사를 한 후에 이를 청와대 지시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직후에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박한기 육군대장을 청와대 민정실에서 호출해가지고 창성동에 있는 민정실 별관 조사실에서 4시간에 걸쳐서 박한기 대장을 상대로 청와대 행정관, 민정비서실의 행정관과 반부패 비서관실의 수사관 2명이 조사실로 꾸며져 있고 녹음 장치까지 되고 한 그 방에서 4시간 동안 참고인이 아닌 사실상의 준 피의자 신문을 했다는 사실이 어제 그저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조사의 요지는 김유건 당시 안보실 1차장이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남하한 그 북한의 선박은 귀순 의사가 없고, 첫째로, 둘째로 항로착오로 침범해 왔으니까 납포하지 말고 따라서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는 전화 지시를 했는데, 왜 이를 거역했느냐? 이 전화 지시는 결국은 대통령의 지시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거역한 이유, 그리고 그 당시 납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방백서에서 주적 개념을 없앤 정권입니다.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1호 주적은 당연히 김정은 정권이 북한 정권이죠.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한미연합훈련도 대폭 축소했고, 형식적으로 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이 동계 하계 훈련 등의 횟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주적 개념이 없이 훈련도 축소되고, 그래야 이게 당나라 군대화 됐다라고 하는 비아냥과 비판이 쏟아진 5년이었습니다.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속어는 오합지졸인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전투를 하면 판판해지는 그런 군대를 빗대가지고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을 당나라 군대화한 5년 동안, 그 5년 동안의 중간에 육군대장 합참의장을 청와대 행정관이 불러가지고 실질적인 수사를 했다. 가령 그 합참의장에게 직무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군 검찰이 조사를 해야지요. 현역 군인인데 청와대 민정실과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일개 행정관과 수사관이 그 3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육군대장을 앞에 앉혀놔놓고 망신 주듯이 이런 조사를 한 이 행태는, 이게 군내에 그 당시 전부 소문이 알려져가지고 청와대를 바라다 보면서 청와대가 코 기침만 하더라도 그냥 군대가 벌벌 떨게 만드는 완전히 당나라 군대를 만든 이 상징적 사건이 없습니다. 자,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원수이며 국군 통수권자. 국군 통수권자의 권한은 2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하나는 군정권이고 나머지 하나는 군령권입니다. 군정권은 군대의 인사 행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군령권은 작전상의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 통수권은 두 갈래로 행사되는 것인데 군정권 행사는 장관, 국방장관을 거쳐서 각군 참모총장 그리고 예하부대장 요 라인을 통해 가지고 군정권이 행사되고 작전 명령권인 군령권은 대통령,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 그 합참의장은 각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각 군의 작전사령관에게 직결되는 군사작전명령권은 그런 계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북한의 선박이 남침 LLS를 침범해서 남침하고 있었다.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은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니까 이게 단순한 항로착오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 동해안에 우리 국군의 철책선을 따라서 내려왔고 그리고 동해안 항구마다 불빛이 계속 켜져 있는 그런 야밤중에 북한 선박이 항로를 착오했다고 보기에는 의심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포에서 간단한 조사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인가 하는 사람이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그런 후에 돌려보냈는데 나포하고 조사했다는 이 사실을 들어가지고 합참의장을 망신주기 조사를 했다. 완전히 당나라 군대를 취급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각군 지휘부는 청와대를 향해서 그냥 부글부글한 심정인데 말도 못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 5년은 그런 식으로 당나라 군대 취급을 받으면서 지난 5년이었다. 이 사태의 본질과 경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 심기를 조금도 그르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의심나는 선박이 내려와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 그 뒤에 공개된 사건으로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선 어부 2명이 남하해가지고 귀순 의사를 밝힌데도 불구하고 그가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 송환한 사실인데 이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죠.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이와 같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을 당나라 군대화하고 거기에 군령권의 실무 총책임자인 합참의장까지 망신을 주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그때 옆구리에서 대통령 명령이라고 합참의장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했던 안보실 1차장 그리고 피의자 다루시 수사를 했던 안보실 행정관과 반부패 비서관실의 수사관 이들을 직무상 범죄로 입건해가 사법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 야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부분도 문재인 정권이 국군을 당나라 군대화하고 합참의장 망신을 주고 그런 과정에서 불법한 수사를 하고 직권 남용하고 한 이 일에 대해서 지휘 고하를 막나고 대통령 그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